2025년 하반기 을사년은 개띠에게 겉보기에는 큰 풍파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복잡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개띠의 본기인 무토는 을목과 사화의 기운에 둘러싸이며 심리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화는 개띠에게 감정을 자극하는 기운으로 작용하여 평소 억눌렀던 감정이 터지거나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예민해지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번민이 깊어지고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의문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심리적 붕괴의 문턱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직업운에서는 중간 관리자나 리더 역할을 맡는 일이 많아지며 책임감이 커지고 조직 내에서 중심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과의 조율이 쉽지 않으며 능력은 인정받되 보상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개띠는 거래처나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계약 문제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을사년의 기운은 외형적 성장은 가능하게 하지만 그 속에서 외로움과 중압감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목표보다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엔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부 정비, 시스템 점검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연애운과 인간관계에서는 과거 인연의 그림자가 다시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싱글인 경우에는 예전에 지나갔던 관계가 다시 마음을 흔들 수 있으며 커플이나 기혼자라면 제3자의 개입이나 감정의 이탈로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화의 영향으로 인해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오해와 갈등이 번지기 쉬우므로 감정적 반응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세대 간 소통 단절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화보다는 경청이 더 효과적인 시기입니다. 금전운은 유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시기로 예상치 못한 소비나 주변 사람의 부탁으로 인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 대출, 투자 등 타인의 금전 문제에 엮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운은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은 수익을 꾸준히 쌓는 전략이 이 시기에는 더 적합하며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손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혹하는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최소 하루는 생각하고 결정하는 지연 전략이 중요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개띠에게 중요한 사건이나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운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운세는 미리 알고 조심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마음의 준비와 생활 속 주의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루고 싶은 소망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지만 진심을 담아 함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기적같은 행운과 마음속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큰 사건은 감정 폭발과 심리 붕괴입니다. 2025년 하반기 을사년의 기운은 개띠에게 감정 폭발과 심리적 붕괴라는 극단적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작용합니다. 사주학적으로 볼 때 개띠는 무토의 기운을 본성으로 가지며 이는 대지처럼 안정적이고 묵직한 성향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2025년은 천간의 을목, 지지의 사화가 들어오는 해로 이는 무토와 극을 이루는 목의 기운이 들어오고 무토의 내부 에너지를 태워버리는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오행 간의 충돌은 개띠가 그동안 쌓아온 인내와 자제력의 한계를 시험하며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더라도 내면에서는 감정의 격동이 끓어오르는 시기입니다. 을목은 무토를 극하는 존재이므로 타인으로부터 비난, 무시, 간섭 등을 당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고 이는 자존심이 강한 개띠에게는 감정적으로 큰 상처가 됩니다. 게다가 사화는 빠르고 예민한 감정의 기운으로 평소에는 참고 넘기던 말 한마디나 상황에도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며
감정의 균형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감정의 분출은 겉으로는 분노, 짜증, 과민함으로 안으로는 무기력, 자괴감, 불면증, 무의욕 상태로 나타나며 심한 경우 우울감이나 번아웃 증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개띠는 이런 감정의 파고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후 왜 내가 그랬을까 하는 자책까지 이어져 심리적 붕괴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또한 을사년의 흐름은 개띠에게 비견과 겁재의 성분을 강하게 불러옵니다. 이는 사주적으로 나와 같은 기운이 겹쳐지는 구조로 자아와 자아가 충돌하며 내면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과 정체성 혼란이 발생하고 특히 직장이나 가족,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반복되는 책임,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변화없는 삶의 지쳐감에 따라 극단적인 감정 상태가 이어지고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부서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 개띠는 이 시기를 인생의 전환기로 받아들이기 쉬워 극단적인 결단이나 단절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주학적으로 감정의 불균형을 조절하고 중심을 잡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화의 기운이 강한 이 시기에는 명상, 일기 쓰기, 심호흡 같은 정서 정화 활동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글이나 몸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감정이 격해질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하루 이틀 정도 판단을 유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띠에게는 핵심적인 자기보호 전략이 됩니다. 두 번째 큰 사건은 인간관계의 붕괴입니다. 2025년 하반기 개띠는 사주학적으로 인간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에 천간과 지지, 즉 을사년의 기운은 개띠의 본성인 무토와 근본적인 상극 관계에 놓이는데 이는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무너지고 감정적으로 단절되는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천간의 을목은 무토를 극하는 기운으로 개띠의 중심 가치인 책임감, 의리, 인내심 같은 내면의 원칙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왜 나만 참고 있나? 나는 늘 맞춰주는데 왜 돌아오는 건 상처뿐인가? 같은 감정이 점점 깊어지며 가까운 관계일수록 오해가 커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또한 지지의 사화는 언행과 감정의 폭을 넓히는 불의 기운으로 개띠에게 감정의 불안을 키우고 언행이 격해지게 만듭니다. 평소 침착한 개띠도 이 시기에는 말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충동적인 감정 표현이 잦아져서 갈등이 급격히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평소 쌓였던 불만이나 억눌린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면서 오랜 관계라도 단절로 이어지기 쉽고 특히 직장 동료, 연인, 배우자 등 정서적으로 밀접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극단적인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대화조차 단절되고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틀어질 위험이 큽니다. 이와 함께 2025년은 개띠에게 겁재의 해로 작용합니다. 겁재는 나와 유사한 기운이 들어와 나의 영역을 침범하고 경쟁하며 갈등을 유발하는 에너지입니다. 이는 친구나 동료처럼 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며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거나 협력 관계가 경쟁 관계로 바뀌는 등 관계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띠는 내가 해온 것들이 무의미했구나라는 허탈감과 함께 정서적으로 고립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간관계 전체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 붕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주적 균형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감정의 거리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을사년은 감정의 흐름이 날카롭고 빠르기 때문에 모든 말을 즉각 반응하거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리두기가 어렵지만 일시적인 침묵이나 일정한 거리 유지가 오히려 갈등을 피하고 관계를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화의 기운을 안정시키기 위해 청색 계열의 옷이나 인테리어, 물 가까운 장소에서의 휴식 등 수의 기운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로, 기대치를 낮추고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시기 개띠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내면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커지고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대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감정적 에너지를 덜 소비하게 됩니다. 셋째로, 이 시기를 단절이 아닌 관계 정비의 기회로 삼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래됐지만 무리한 관계,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인연 등은 과감히 줄여나가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운 흐름상 유리합니다. 사주에서는 겁재가 강할수록 버릴 인연은 빨리 비워야 더 큰 복이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큰 사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호환석 팔찌를 소개드릴 때마다 구매처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호환석은 호랑이의 눈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담고 있는 보석으로 자신감과 결단력을 키워주고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의 지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2주 동안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영상 댓글에 구매 링크를 남겨뒀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세 번째 큰 사건은 금전 손실과 투자 실패입니다. 2025년 하반기, 개띠는 사주학적으로 금전 손실과 투자 실패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판단 착오 때문이 아니라 을사년이 가진 오행적 구조가 개띠의 재물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개띠는 본래 무토의 기운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데 2025년 천간의 을목은 무토와 상극을 이루는 오행입니다. 이는 외부의 기운, 특히 타인의 제안이나 새로운 기회가 개띠의 중심을 흔들며 안정된 재정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즉, 평소 같으면 거절하거나 신중히 판단했을 제안도 이 시기에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무리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지출과 손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지지에 해당하는 사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개띠는 판단력보다는 감정과 욕망에 의해 재정 결정을 내리는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화는 빠르고 뜨거운 기운으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성급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투자나 소비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에 개띠는 단기 수익을 쫓는 데 집착하거나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의 매력을 느끼기 쉽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정들이 대부분 검증되지 않았거나 사기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구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인 추천, 감정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투자일수록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금전뿐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손상되는 이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2025년은 개띠에게 겁재의 기운이 크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겁재는 나와 같은 성향의 기운이 나의 재물을 침범한다는 의미로 경쟁자, 파트너, 친한 사람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소진당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동업 중이던 사람과의 갈등, 가족 간 금전 거래에서의 오해, 또는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투자에서 큰 손해를 보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개띠는 본래 의리와 책임감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믿음으로 금전 거래를 진행하기 쉬운데 이 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신뢰가 깨지는 사건은
이 시기에 빈번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대비하려면 사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응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사화의 조급한 기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금전 결정도 즉시 하지 말고 최소 3일 이상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 없는 구두거래, 현금거래, 차용증 없는 대출 등은 절대 피해야 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철저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또한 겁재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 서는 일을 전면적으로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주적으로도 이 시기 개띠는 무엇을 얻기보다는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며 공격보다 수비가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는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로 꾸준히 찾아뵐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좋은 기운과 기회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